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오수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게 된 논문은 테이블 관련된 태스크를 위한 제네럴한 LLM을 개발한 테이블 라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와 테이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시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테이블에는 텍스트에는 없는 2차원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관련된 태스크를 모델이 잘 수행하기 위해선 테이블 내에 존재하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테이블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텍스트 데이터로만 학습된 버트와 같은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그대로 테이블 관련된 태스크에 활용하게 될 경우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에선 테이블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테이블에 특화된 모델 구조를 설계하거나 별도의 사전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타파스와 튜타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셀이 가지는 위치 정보나 피처 정보를 반영하는 인베딩을 추가하여 사전학습을 수행하였고, 타펙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 구조엔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타파스 튜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테이블 데이터를 구축하여 사전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추가적으로 대규모의 테이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고 사전학습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태스크나 특정 테이블 형태에 국한된 모델을 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테이블 관련 태스크에 제네럴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도 해당 논문과 비슷하게 LLM을 추가적으로 테이블 관련 태스크에 파인 튜닝하는 논문이 나왔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복잡한 테이블이나 태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다소 단순한 난이도가 낮은 태스크와 데이터셋을 활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테이블의 경우 테이블 컬럼의 시멘틱 타입이 복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논문에서 컬럼의 시멘틱 타입을 예측하는 태스크에 활용한 데이터셋의 경우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매우 단순한 시멘틱 타입만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LLM과 인스트럭션 튜닝을 활용하여 다양한 테이블 기반의 태스크들에 대해 잘 동작하는 제네럴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네럴한 모델 개발을 위해 총 2가지 기준을 두었는데, 첫 번째로는 제네럴한 모델이라면 다양한 테이블 관련된 태스크에 잘 동작할 뿐만이 아니라 학습에서 보지 못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잘 동작해야 하며, 또 2번째로는 왼쪽처럼 구조가 단순하고 크기가 작은 테이블뿐만 아니라 계층적인 구조를 담은 테이블이나 오른쪽과 같이 크기가 크고 복잡한 수치 정보를 담은 테이블에 대해서도 잘 동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선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네럴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현실적인 테이블 형태와 태스크에 기반하여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인 테이블 인스트럭트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라마를 학습시킨 후 인도메인과 아웃오브도메인 세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서 이 개발된 테이블 라마가 진정한 제네럴한 모델인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목차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테이블 인스트럭트 데이터셋은 2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동질을 태스크로부터 여러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것이 아닌 테이블 유형과 태스크를 최대한 다양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테이블 이해 능력이 필요한 태스크인 테이블 인터프리테이션이나 테이블 어그멘테이션 관련된 태스크를 비롯해서 고차원의 리즈닝이 필요한 테이블 QA나 데이터 투 텍스트와 같은 태스크까지 총 11개의 태스크로부터 14개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하였고, 또 이 중 8개의 데이터셋은 학습과 인도메인 평가에 활용하고 6개의 데이터셋은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아웃오브도메인 평가에 사용하였습니다. 2번째 특징은 현실적인 태스크에 대해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구축하였다는 점입니다.
더 복잡한 시멘틱 타입을 가진 또 길이가 굉장히 다양한 테이블로 구성된 프리베이스나 위키데이터 같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구축된 TURL 데이터셋을 활용한다거나 계층적인 구조의 테이블이나 복잡한 뉴머리컬 리즈닝을 수행해야 되는 하이라키컬 테이블 QA 같은 태스크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데이터셋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은 인스트럭션과 테이블 인풋 그리고 퀘스천으로 구성이 되며 이제 아웃풋을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각 태스크마다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인스트럭션은 태스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고 아래 예시에서 컬럼 타입 어노테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태스크가 무슨 태스크인지와 이 태스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인풋은 선형화시킨 테이블과 테이블 메타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이 왼쪽 테이블을 선형화된 테이블을 볼 수가 있고 또 앞에 이제 이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장, 즉 테이블 메타데이터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 질문에서는 태스크를 완료하기 필요한 모든 정보, 즉 어떠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컬럼 타입에 대한 후보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인스트럭트 데이터셋에 포함된 태스크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이블 인터프리테이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컬럼 타입 어노테이션입니다. 컬럼 타입 어노테이션은 테이블에서 특정 컬럼의 시멘틱 타입을 예측하는 태스크로 전체 프롬프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로 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인스트럭션과 선형화된 테이블과 테이블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인풋, 그리고 정답을 생성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퀘스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태스크는 이제 이 주어진 컬럼의 시멘틱 타입이 뭐가 될 수 있는지, 즉 컬럼 타입의 캔디데이트를 이 퀘스천 부분에서 함께 주고 있는데 이러한 캔디데이트이 100개에서 1000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매우 현실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데이터셋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선 태스크와 굉장히 유사하게 주어진 컬럼 쌍의 이제 릴레이션을 예측하는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태스크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스트럭션과 인풋이 구성되고 해당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태스크도 이 릴레이션 타입이 무엇이 올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전에 다른 연구들에서 활용했던 데이터셋들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그런 릴레이션까지 포함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실적인 데이터셋을 구성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이블 셀에 등장한 엔티티와 연관된 놀리지 베이스의 엔티티를 예측해야 되는 엔티티 링킹 태스크입니다. 앞선 두 가지 태스크와 마찬가지로 해당 태스크도 이 퀘스천 부분에 어떠한 후보들이 올 수 있는지를 함께 포함해주고 있고 특히 이 엔티티 링킹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한 위키데이터의 경우 이제 엔티티가 매우 현실적이고 복잡한 메타데이터를 가집니다. 그래서 각 후보, 이 꺽쇠로 분리된 각 후보의 엔티티를 보시면 엔티티 이름과 그에 대한 설명과 타입으로 구성되므로 각 엔티티가 매우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어그멘테이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스케마 어그멘테이션 태스크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인풋으로는 테이블에 대한 캡션과 시드 헤더, 즉 그냥 아무 테이블 헤더 하나를 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제 나머지 헤더에 올 만한 테이블 헤더들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헤더에 대한 캔디데이트를 함께 주고 있고
이 캔디데이트들을 가지고 이제 가장 올 법한 헤더를 차례대로 생성을 하는 방식의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 태스크인 이 로우 포퓰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이블의 특정 컬럼에 속하는 엔티티를 예측하는 태스크인데, 인풋을 보시면 테이블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와 테이블, 그리고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컬럼, 그리고 그 컬럼에 속하는 어떠한 엔티티 하나를 예시로 주었을 때 이제 주어진 엔티티 캔디데이트 내에서 가장 이 컬럼에 속할 법한 엔티티들을 순서대로 출력하는 태스크입니다. 해당 장부터는 NLP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태스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그래서 QA 태스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선용화된 테이블, 그리고 관련된 질문이 함께 입력으로 주어지고 있고, 현실적인 그런 태스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테이블 QA뿐만이 아니라 테이블과 텍스트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QA, 그리고 테이블 내에서도 하이라이트된 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예측하는 하이라이티드 셀 QA, 마지막으로 이제 계층적인 테이블에 대한 QA와 같이 좀 다양한 QA 데이터셋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팩 베리피케이션입니다. 스테이트먼트와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테이블에 기반하여 주어진 스테이트먼트가 사실인지 판단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스트럭션과 인풋으로 테이블이 주어지고 있고, 질문으로는 스테이트먼트와 이러한 스테이트먼트가 위에 테이블을 참고했을 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라 라는 퀘스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입니다. 또 다른 태스크와 마찬가지로 인풋으로는 테이블을 주고 있고, 질문으로는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얼로그 히스토리와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이제 필요한 답변을 생성해내는 태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투 텍스트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하이라이티드 셀 디스크립션 태스크입니다. 태스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왼쪽과 같이 어떠한 특정 셀들이 하이라이트된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이 셀들을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해내는 태스크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태스크들을 예시와 함께 하나씩 소개드렸는데, 해당 데이터셋은 현실적인 태스크와 테이블을 고려해서 제작된 만큼 몇 가지 챌린지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테이블의 길이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캔디데이트 풀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소개드린 컬럼 타입 어노테이션이나 릴레이션 익스트랙션과 같이 여러 후보들의 순위를 매겨야 하는 태스크에선 필요한 캔디데이트 풀을 다 입력으로 주기 때문에 입력이 매우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베이스나 위키데이터와 같이 현실적인 테이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캔디데이트 길이가 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입력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게 될 경우 모델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반적인 LLM의 입력 맥스랭스인 4K 이상의 긴 입력을 달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실험과 결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기 앞서 장표에 나타난 베이스와 테이블 라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이블 라마를 개발하기 위해 활용된 백본 모델은 라마2를 기반으로 시프트 슈트 어텐션을 통해 롱 컨텍스트를 더 효율적으로 학습 가능한 롱 로라 7빌리언 모델을 활용하였고, 허긴 페이스에 공개된 파인 튜닝된 롱 로라 모델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와 테이블 라마의 차이점은, 베이스는 이 롱 로라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한 결과이고, 이 테이블 라마는 롱 로라를 기반으로 앞서 소개드렸던 테이블 인스트럭트 데이터셋을 통해 파인 튜닝을 진행한 모델을 뜻합니다.
가장 먼저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셋이나 태스크를 평가에 그대로 활용한 인도메인 세팅의 결과입니다. 장표를 보시면 추가적인 사전 학습을 수행하거나 테이블 특화된 모델 구조를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한 기존의 소탑 모델에 비해 거의 유사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LLM을 기반으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을 하는 것이 테이블 관련된 태스크에 대해서도 향후 유망한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장표를 보시면 로우 포퓰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소탑 모델에 비해 매우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직접 이제 오답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예시와 같이 타겟이 비슷한 순서를 순서대로 포함하고 있는 엔티티의 경우에 모델이 굉장히 잘 예측하지만, 두 번째 예제와 같이 이제 이 캔디데이트들이 컴페티션이라는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 컴페티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캔디데이트들 사이에서 특정 선수가 우승한 컴페티션을 찾는 이런 예시같이 특정 엔티티와 주어진 캡션에 대한 릴레이션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 모델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은 데이터셋이나 태스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아웃 오브 도메인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테이블 인스트럭트를 이용해 파인 튜닝을 하지 않은 베이스 모델과 비교하여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을 때 거의 6에서 48포인트까지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테이블 인스트럭트를 이용한 학습이 모델의 일반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 아웃 오브 도메인 세팅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피버러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였는데, 이 경우 데이터셋 자체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았지만 태스크 자체는 아마 다른 팩트 베리피케이션 데이터셋을 학습에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성능 향상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전체 데이터셋을 학습한 이전의 소탑 모델들에 비교하면은 낮은 성능으로 볼 수가 있지만 제로샷 세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특정 태스크나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진행한 후 이외 나머지 데이터셋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테이블 QA 태스크만 학습한 모델이 이외 다른 태스크만 학습한 모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인스트럭션 튜닝이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모델이 대답을 하도록 요구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테이블 QA를 통해서 모델의 질의응답 능력이 향상된 것이 다른 태스크나 다른 데이터셋들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며, 그에 비해 다른 태스크들은 테이블 QA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해당 태스크에 특화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 하이탭이나 팩터 QA를 학습한 모델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태스크를 통합하는 것이 같은 태스크 카테고리 내에서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팩트 베리피케이션 데이터셋인 태브 팩트로만 학습을 진행을 한 결과 이제 또 다른 팩트 베리피케이션 데이터셋인 피버러스에 대해서 56.15 성능을 보인 것에 반해 이제 이외 여러 가지 추가된 테이블 인스트럭트 데이터셋을 학습한 경우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하이탭이나 페타 QA로만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에 대한 아웃 오브 도메인 QA의 결과보다 이제 테이블 인스트럭트로 학습한 QA 결과가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같은 태스크에 속하지 않는 태스크더라도 일단 학습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모델이 각 태스크에 필요한 능력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성향이 다른 단일 태스크만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QA 같이 좀 일반적인 태스크가 아닌 컬럼 타입 어노테이션이나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엔티티 링킹과 같이 조금 해당 태스크의 성향이 뚜렷한 단일 태스크만 학습하는 것은 모델이 해당 태스크에 오버피팅 되어서 언씬 태스크에 대해서는 좀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은 현실적인 테이블 형태와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태스크에 기반하여 테이블 인스트럭트라는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테이블 인스트럭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테이블 관련된 태스크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첫 오픈소스 모델인 테이블 라마를 개발하였고, 이를 총 2가지 세팅으로 실험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학습에 활용한 태스크와 데이터셋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인도메인 세팅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한 결과 8개의 데이터셋 중 7개의 데이터셋에 대해 기존 소타와 유사하거나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학습에 활용하지 않은 태스크나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모델의 일반화 성능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제로샷 세팅에서도 꽤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통해 굉장히 제네럴한 모델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구축한 데이터셋이나 모델은 허긴 페이스를 통해서 쉽게 활용 가능하므로 혹시 테이블 관련된 LLM에 궁금하신 분이나 좀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